안녕하세요. 소유타로의 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7만 구독자 달성 기념 이벤트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보받아서 그 사연을 토대로 리딩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요. 생각 의외로 많은 사연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은 사연이 왔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의 글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절반 이상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래도 이 사연은 제가 당장에 바로 좀 만들어서 이 사연자분에게 좀 빨리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진행되는 순서가 일단 사연자분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사연자분이 궁금하시는 내용을 카드를 뽑아서 리딩을 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사연자분의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이별한 지는 2주 정도 됐고요. 전 남친과 만난 기간이 1년 좀 안 되었어요. 이런 곳에 창피하지만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이라서 솔직히 친한 친구한테도 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남친과는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또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예요. 남친과 만난 지 6개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볼 수 있는 것 빼고는 문제도 없었고 나름 잘 맞고 잘 만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귄 지 10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만나도 특별히 할 말도 없고 형식적인 대화와 형식적인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오늘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너무 늦으면 먼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먼저 자라는 걸까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연락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할 때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잘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연락을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 기가 막힌 건지 제 촉이 기가 막힌 건지 또 여기서 여자의 촉 기가 막히고요. 사연자분의 촉도 기가 막혀요. 이런 촉 뒤에는 꼭 안 좋은 결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술자리가 아닌 화장실이나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는 듯 했어요. 느낌이 마치 나 아무 짓 안 할 테니까 의심하지 마 라고 하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들더군요. 그렇게 그날 밤 그 뒤로 결국 남친은 연락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에서나 연락이 왔어요. 전 그냥 술 취해서 들어가서 잤겠지 하고 말았어요. 더 파헤쳐 봤자 저만 상처받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믿기로 한 거죠. 딱히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제 감으로만 의심을 했던 터라서 괜한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역시나 술 먹고 들어가서 잤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서 왜 들어갈 때 연락을 안 해?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집에 잘 들어갔으니까 됐지 뭐 하고 넘겼죠. 그렇게 우린 평상시와 같이 주말에 만나 데이트하고 같은 패턴이라도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트하던 오후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남친의 카톡이 마구마구 울리는 거예요. 연속으로 한 5개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굉장히 급한 일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폰을 보고는 그냥 막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뭔데 그냥 내려놔. 이렇게 물으니 남친은 그냥 친구가 장난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나도 보여줘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남친은 핸드폰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 핸드폰을 보려고 했죠. 느낌이 너무 안 좋았고 남친의 상기된 얼굴 표정이 더욱더 의심이 가게 됐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실갱이가 벌어졌고 저는 소리까지 지르며 남친이 결국 창피했는지 핸드폰을 주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도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면서 카톡 확인을 했는데 전 그 자리에서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카톡 내용은 어제 오빠 너무 좋았어. 그런데 자주 못 봐서 너무 아쉽다. 그 언니랑 끝내고 나한테 오면 안 돼? 내가 오빠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렸어요. 남친은 그런 저에게 그 여자애가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어제 애들이랑 술 먹는 자리에서 그냥 불러내서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마지막이니까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합석해서 술 먹고 간 게 전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연락 못하게 할 거라고 차단도 하고 그동안 대꾸 안 해주다가 확실하게 끝내려고 연락했던 거라고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절 안심시키더라고요. 전 그냥 믿기로 했어요. 그래, 잔 것도 아니고 그냥 술자리에서 정리한 건데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진짜 사연자분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정말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그렇게 혼자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때 저는 제가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는 찰나 어떤 전화가 바로 또 오더라고요. 카톡 읽고 답장이 없으니 답답했는지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남친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받으라고 했어요. 오빠 말이 맞다면 지금 증명해 달라고. 그러자 남친은 전화를 받아서 나 지금 여자친구랑 있으니까 너 연락하지 마.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며 끊어버렸어요. 진짜 남친 말이 사실이었구나. 정말 어제 끝낸 거였던 건가 보다 라며 우린 차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땐 정말 심장이 터지는 듯 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여친이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그 여자에게 너무 화가 나서 오빠에게 폰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겠다고. 하지만 남친은 주지 않으려 했고 저는 나 여기서 죽는 걸 보고 싶으면 주지 마 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며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그 여자의 첫 마디가 제가 전화를 받은지도 모르고 오빠 그럼 어제 나랑 자고서 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여자가 하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도 눈치를 챘는지 아무 말을 안 하다가 혹시 여친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네, 맞아요. 지금 한 말 다 사실이냐고 물었고 그 여자는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네, 사실이고요. 어제만 잔 게 아니라 우리 만난 지 5개월째거든요. 전 그 말에 더 이상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친에게 5개월 만난 여자랑 이제야 끝내려고 했던 거냐며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남친은 말씨름 끝에 결국은 저와 주말에만 볼 수 있고 너무 외로웠다고. 중간중간 좀 외로웠다고. 그래서 심심해서 그냥 술 한잔 먹는 사이였다고. 정말 잔 건 며칠 전 한 번뿐이라고 그때 술이 너무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다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당하게 그 여자는 전화를 받았고요. 저는 궁금한 걸 다 물어봤어요. 남친 말로는 5개월 동안 그냥 술 친구였고 잠자리는 며칠 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다는데 그게 다 사실이냐고. 하지만 그 여자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 만난 날부터 잠자리 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관계했고
며칠 전에는 오빠가 당분간 여친 때문에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연락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란 건데 제가 그게 싫어서 먼저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했어도 제가 먼저 정리하려고 했고요. 저는 이 얘기들을 스피커폰으로 남친에게 들려줬고 지금 남친이 다 듣고 있는데 이 말 거짓말이면 정말 니네 둘 다 가만 안 둔다 라고 하니 그 여자의 대답이 저기요, 남친 관리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너 땡땡아, 남친 이름을 부르면서 너 혹시라도 내가 너 귀찮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따라다녔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 먼저 연락하고 만나달라고 한 거 다 저장돼 있으니까 헛소리 했다간 개망신 당할 줄 알아라 라며 끊어버렸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났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폰을 던져버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 뒤로 남친의 전화가 계속 오고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톡도 오곤 했지만 받지도 대꾸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애였지만 그래도 나름 서로 믿고 신뢰하고 거리가 먼 것 빼고는 문제될 게 없다 생각했었는데 그 거리가 문제였다니. 지금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2주 정도 됐어요. 그래도 계속 연락이 와요. 처음에는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이대로 끝이다. 내가 이딴 인간 만나봐야 뭘 하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한 번의 실수인데 우리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마음에 아직 있으니까 다시 만나볼까? 정말 정리했다고 하면 다시는 안 그러겠지?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가슴속을 흡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을 끝내야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리워요. 그래서 남친이 정말 그 여자를 그냥 재미로 만났던 거였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또 저희가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관계가 좋게 흘러갈지가 궁금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채택이 돼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따끔한 말이라도 좋으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리딩을 하면서 손바닥에 땀이 잔뜩 났어요. 정말. 근데 사연자분이 그래도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전 남친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다시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진짜 너무 못됐어요. 어떻게 10개월을 만났는데 5개월 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심이든 진심이 아닌 것을 떠나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연자분을 좀 기만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바로 뽑아볼게요. 과연 그분이 정말로 그 상대방 여자분이라고도 하기 싫어요. 그 여자를 어떤 마음으로 만난 건지 보도록 할게요. 답답해서 지금 네. 네, 진짜 이렇게 이거는 사연이 정말 거의 개인 리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해준다거나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나서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제 시작인데 혹여라도 리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최대한 사연을 안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지금 사연자분의 그 남자친구분이 그 상대방 여자를 어떤 마음으로 만났느냐. 지금 완즈 마더 카드와 심판 카드와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이건 관심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술 먹으면서 장난으로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느 정도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잘 맞는 부분도 있으셨고. 하지만 그게 사랑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요. 본인과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쩌면 사연자분과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속에 있는 말을 다 터놓지 못하고 약간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람핀 여자분하고는 뭐 대화나도 또 편하고 이 말에도 저 말에도 불편한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 아, 이 사람도 나랑 좀 잘 맞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와서 이분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긴 해요. 근데 그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방이었는지 여러분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대방 여자에 대한 마음에서 스타 카드가 나와서 그분이 좀 외모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던 분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고민을 좀 하셨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완즈 3번 카드, 삼각관계 카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남자친구분이 끝낼 마음보다는 아, 이 관계를 진짜 계속 쭉 들키기 전까지는 내가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판 카드, 남친도 그렇고 지금 사연자분도 그렇고 그 바람핀 여자도 그렇고 심판을 다 받게 됐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정말 전 남친분은 그냥 이 관계를 들키기 전까지는 그냥 끝까지 갈 생각이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럼 여기서 자,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볼게요. 네. 정말 그냥 사연자분이 다 받아주시고 남자친구분과 만나게 된다면 만날 수는 있어요. 열정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열정이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여기 보면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전처럼 돌아간다 하면은 여러분도 내가 이제 그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남자친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없어지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주말에만 만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 평일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일에 뭐 가끔씩 연락이 안 된다거나 분명히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노력을 하겠죠. 나 오늘 어디 가면 어디가 연락 제때제때 해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까마귀가 열쇠를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실 텐데 결국에 그게 오래 못 간다라는 거거든요. 연애에 있어서 주도권이 확실하게 누구한테 쥐어져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굉장히 피곤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결국에는 제가 더 이상의 이렇게 말을 해드리기도 좀 벅찬 게 지금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끝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이 관계를 이어간들 얼마 가지도 못할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사연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여져요. 분명히 상대방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목소리를 낼 거예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좀 용서 좀 해주면 안 돼?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소리를 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보고 참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데스카드 이제 파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자, 그럼 여러분 자, 지금 사연자분에 대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좀 안 좋게 흘러간다고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자, 조언 카드를 뽑아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이 타이밍이 도대체 무슨 좋은 타이밍일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랑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뭐 그런 사람을 이제 와서라도 그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깊은 관계로 가서 나중에 막 결혼 얘기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사람이란 걸 알았다면 아마 진짜 그때는 그냥 이렇게 화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연락 끝내는 걸로 끝내지 못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의외의 카드가 나왔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카드. 자, 이 카드는 그래요. 그 남자친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너무 이렇게는 못 끝내겠다 싶어서 한 번 더 기회를 만약에 주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기회에 있어서도 기회를 준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으셔야 돼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던, 기회를 주고 끝내버리던, 그래도 분명히 후회는 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야 한다고 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너무 목매는 건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마지막 조언 카드. 네, 정말 일관적으로 나와요.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래요. 용서에 결국에 답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마음이, 카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 분명히 한 번쯤은 꼭 받아줄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로를 뽑아서 리딩을 요청하신 이유가, 내가 과연 끝을 알고도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내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면 나는 진짜 이 사람에게 기회 주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사연자분의 마음이 그냥 나타난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고 또 용서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여기서 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조언 카드, 여기서도 과연 기회를 주고, 그래요, 사연자분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이 나올지 어떨지 볼게요. 어머, 어떡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인연의 끈이잖아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는 뭐 리딩에서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라고는 하지만 지금 사연자분이 아직도 그 끈을 절대 내려놓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 끈은 쉽게 끊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아주고 상대방이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비면 여러분들이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지내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쯤에서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나는 그 바람핀 여자, 그 여자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 당당했잖아. 어디서, 그냥 끊어버리고 저기에도 못할 판에 거기다가 너 한번 상처봐라, 너 진짜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해줬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 그 바람핀 여자, 그 사람 과연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해올지를 한번 볼게요. 연락하면 진짜 사람도 아니야. 역시나. 참. 네. 자, 읽어드릴게요. 지금 보면 소드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딱 보기만 해도 죽음이잖아요. 그 여자는 분명히 남친한테 한번 연락을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나와서 아마 다시 연락을 해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분이 가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분이 그 사건이 있는 당시에 그 상대방 여자랑 통화를 할 때 너무 사실대로 다 얘기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너 쫓아다닌 게 아니라 네가 나 쫓아다녔잖아 하면서 완전히 남자를 처참하게 만들었거든요. 비굴하게. 그래서 얘가 연락을 해오기는 하지만 남자친구분은 이제 그 사람에게 상심을 줄 거예요. 자, 장미꽃이 이렇게 시들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 여자분에게는, 여자에게는, 여자분이라고도 하기 싫어. 그 여자에게는 뭐 이런 애정 같은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정내미가 뚝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솔직히 남자친구도 굉장히 잘못했지만 그 여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냥 연락했던 사이에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끊었으면 됐을 것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솔직히 말해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뭐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남자 입장에서는 걔가 조금 순화해서 얘기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잘못한 사람이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와도 걔랑 무서워서 연락을 또 하겠어요? 괜히 잘못했다가 나중에 또 여자친구랑 있을 때 연락했는데 너 내가 결혼했을 때 너 이렇게 말 안 했잖아 하면서 또 이상한 말 하면 그때 진짜 죽일 놈이 되니까. 지금도 죽일 놈이긴 하지만요.
네, 여기까지 뽑아봤어요. 왜냐면 그 여자가 또 왠지 느낌이 다시 연락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운명의 수레바퀴가 뜬 걸 보니까 연락은 하지만 남자친구분이 알아서 받더라도 아마 쉽게 말하면 지레지레를 한다고 하죠. 하지 말라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냐고. 너는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면서 분명히 이렇게 쳐낼 거예요. 아예 여자라는 것과 그리고 이성적인 감정에서 이제 정남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이 그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믿어보시면 어떠실까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첫 사연을 읽어드리고 또 카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 사연 보내신 글은 편집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신 대로 그대로 프린트를 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리딩이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컨텐츠 시작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또 준비 더 철저하게 해서 퀄리티 높은 그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